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이자 존재인지요. 저한테도 저희 아들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지죠. 그런 게 아마 모성애라는 건가 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 때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1년에서 2년 정도 신혼을 좀 더 즐기다가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는데 계획과 달리 아이는 빨리 생겼어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정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고 벅차더라고요. 내 생활은 아예 없고 하루 온종일 아이에게만 매달려야 되고 출산 전 내 모습이 전생처럼 느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1년 정도는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밝게 웃어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날아가고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없을 무렵 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발령이 났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남편의 일 자체가 타 지역으로 잘 옮겨야 하는 일이다 보니 연애할 때도 미리 알고는 있었던 문제였죠. 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남편이 근무지를 옮겨야 되니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니던 회사 육아휴직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뒤에는 저도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남편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진 저희 엄마가 아이를 좀 돌봐주시기로 했다 보니 친정 가까운 이곳을 떠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장거리 부부를 하기로 했죠. 남편은 저 혼자 아이 키우면 고생 많을 것 같다며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며 근처에 엄마도 계시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저는 혼자서 아이를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자차로는 너무 피곤하다면서 기차를 타고요. 하지만 나중에는 차비도 많이 들고 길 위에 뿌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서 2주에 한 번씩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이 바쁘면 안 올 때도 있었고요. 아이도 아무래도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아빠하고는 좀 서먹하긴 했어요. 아빠한테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저랑 있을 때면 애교도 잘 부리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곧잘 따라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받아보니 또래보다 발달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3살 정도였는데 말도 잘 따라하고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도 곧잘 부르기도 했어요. 또 새로 본 사람에게 인사도 잘하고 낯도 많이 안 가리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오히려 아빠에게는 낯도 가리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에 끽해야 2번 보는 게 다인 아빠인데 그마저도 오면 아이랑 놀아주거나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주로 집에 오면 방에서 자거나 쉬는 일이 많았죠. 오히려 아이 갓난아기 시절에는 분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나름 육아에 참여를 했었던 남편인데 도리어 아이가 좀 크고 나니까 육아에는 일절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고부터는 아이를 케어하는 일 자체가 다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도 한 번씩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했죠. 자주 오지도 않는데 올 때만큼이라도 아이랑 많이 놀아주면 좋지 않나 싶고요. 하지만 한 달에 몇 번 보지도 않는 남편인데 굳이 싸우거나 부딪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외근 후 일찍 마치게 되어서 바로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일찍 데리러 가니까 아이도 무척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왔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했는데 아이가 시장 쪽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전에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그게 맛있었다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아이 손을 잡고 시장으로 가게 되었죠. 그 전에 남편이 집에 왔었을 때 제가 아이랑 근처에 산책이라도 한 바퀴 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아이와 남편이 너무 서먹한 사이인 것 같아서요. 저는 나가지 않고 둘만 보냈었는데 그때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시장 주변을 잘 걷다 온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아이의 조잘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떤 곳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러는 겁니다. 엄마, 나 저기 가봤어.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봤어요. 그곳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저기? 언제? 아빠랑 갔었어. 저는 금은방에 왜 갔을까 싶더라고요. 누구 돌잔치도 아니고 금이나 보석을 팔아야 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긴 왜 갔는데? 엄마, 아빠 엄청 부자야.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했잖아. 아빠 돈이 엄청 많아. 가방에서 막 이만큼 꺼냈어. 돈을?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 반지를 샀어. 공주 반지? 응, 저기 가서 아저씨한테 공주 반지 샀어. 반짝반짝 예쁜 거. 저는 아이의 말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는 비록 말이 서툴지언정 거짓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 저에게 하는 말도 아이가 직접 경험한 얘기인 것 같았고요. 아이의 말을 종합해보자면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저 금은방을 가서 반지를 샀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현금으로요. 도대체 누구 반지?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딱히 주변에 돌잔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반지를 살 일이 뭐가 있나요? 저는 아이에게 슬쩍 물어봤죠. 경원아, 네. 혹시 반지 살 때 아빠가 뭐 다른 말은 안 했어? 제 말에 아이는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맞다. 전화했어. 웃으면서 전화했어. 누구한테? 몰라. 그냥 웃으면서 전화했어.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와 일단 시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남편이 저기서 왜 반지를 샀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나를 주려고 산 건가 싶기도 했지만 아닌 것 같았죠. 내 생일이거나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왜?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애써 그 생각까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반지를 선물해줄 누군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제가 남편과 장거리 부부로 지낸다고 했을 때 주변 동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거리 부부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정말 남의 남편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를 하면 저도 그냥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웃고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비록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변치 않는다 믿었죠. 연락도 매일같이 자주 했고 영상통화도 종종 했습니다. 어디 가거나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도 잘 주고받고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좀 더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을 듣고는 뭔가 지나칠 수 없는 찝찝함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말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기차를 타고 왔고 저와 아이는 남편을 데리러 기차역까지 갔습니다. 원래는 데리러 가지 않아요. 남편이 알아서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오곤 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그냥 밖에서 밥도 먹을 겸 아이와 나갔었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 더 반가워하더라고요. 온다고 수고했어. 요 근처 가서 밥 먹고 들어가자. 그러자. 경원이도 잘 지냈어? 아빠 보고 싶었지? 네. 하여튼 과묵하기는. 그렇게 저희 식구는 근처 돈가스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자기도 돈가스 먹을 거지? 경원이랑 나랑은 치즈 돈가스 먹어야겠다. 나 돈가스 싫어. 돈가스 싫어? 나는 우동 먹을 거야. 돈가스는 싫어.
어린이집에서도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런데 아이와 제 대화를 들은 남편이 자문 놀라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어?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응? 무슨 소리야. 경원이 원래 말 잘했어. 에이, 무슨. 내가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고 해도 나도 경원이 보는데. 얘 원래 네 아니면 뭐 안녕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못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와도 자거나 혼자 쉴 때가 많았어요. 아이와 시간을 안 보내니까 아이의 발달 상태도 제대로 모르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2주에 한 번 온다지만 좀 심하네. 얼마나 애랑 안 놀아줬으면. 경원이 원래 말 잘해. 아닌데. 나랑 있을 땐 잘 안 하던데? 그건 자기한테 낯가리니까. 자주 안 보니까 낯가려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경원이 원래 낯가리면 말 잘 안 해. 그래? 저는 남편의 무심함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계속 그 금은방 반지 이야기가 걸렸죠. 저기 있잖아. 어? 혹시 경원이 데리고 시장 초입에 있는 금은방 갔었어? 그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 경원이가 자기랑 갔었다고 하던데 가서 뭐 공주 반지 샀다고. 아, 무슨.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거 있잖아. 반지랑 목걸이들. 그거 그냥 같이 구경한 거야. 그래? 오, 애는 애네. 그거 잠깐 본 걸 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남편은 그렇게 유아무야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태도가 묘하더라고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 눈을 이리저리 돌리거든요. 저에게 둘러댈 때 딱 그런 태도를 취하더군요. 저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일단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충전 중이던 핸드폰을 몰래 빼서 화장실로 갔죠. 저는 돈을 많이 들고 있었다는 아이의 말을 떠올리면서 남편의 폰뱅킹 어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생활비 입금 때문에 저도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 보니 진짜로 2주 전에 200만 원 가량의 돈을 뺐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이면 저한테도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저는 아랫입술을 꽉 꿰물며 본격적으로 남편 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금방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요. 상대방 여자의 프로필에는 원헤어 1:1 예약 우선제이라고 돼 있었어요.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 같았습니다. 대화 초반에는 예약에 관해 나누는 대화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느니 어디서 밥 먹자느니 언제 쉬냐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은 8개월도 넘게 만남을 유지해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이 그 여자 생일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케이크하고 반지를 선물한 모양이었고 그 여자는 그걸 인증샷 찍어서 남편에게 서방님 고마워요. 반지 너무 예쁘다 라고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던져서 부수고 싶을 만큼 극한 분노가 올라왔어요. 장거리 부부로 지내면서 나는 회사 일에 살림에 아이 육아까지 혼자 전담하면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편하게 지내면서 시간이 남아도는지 바람까지 피고 다니고 그것도 내연녀 반지 사러 가는데 지 새끼까지 데리고 간 거였습니다. 아직 애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요. 뭐 이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고 그 길로 겉옷만 껴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집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면 온몸이 그렇게 사시나무 떨리듯 떨린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집 앞 놀이터 벤치에 앉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남편놈 혼자 살면서 신나게 바람피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한 달에 2번 주말에 올라오면 올라오느라 피곤하다고 일부러 푹 쉬게 하고 자게 했거든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뒤통수까지 맞은 사람은 바로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집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번호를 찾아냈어요.
저는 그 여자 번호를 제 폰에 따로 저장하고 두 것들이 나눈 대화도 다 제 폰으로 찍어두었죠. 그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작은 방에 앉아서 밤을 꼴딱 지샜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 얼굴을 보는데 핸드폰을 면상에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이러려고 주말 부부 하는 거냐면서요. 하지만 참았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은 내려갔고 저는 다음날 반차를 쓰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엄마께 다 말씀드렸죠. 엄마도 어떻게 오서방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화가 나서 방방 뛰시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부르라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하셨어요. 저는 심정은 이혼인데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상판을 보고 앞으로 계속 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죠. 엄마는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지금도 주말 부부라 남편 없는 거나 매한가지인 상황이라서 저희 아이를 생각해도 크게 혼란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면서요. 실은 돌아가신 저희 아빠도 예전에 바람을 피셨거든요. 엄마는 그냥 덮어두고 사셨는데 그 후에 오히려 너무 힘들어서 덮고 산 걸 후회 많이 하셨대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따로 정신과 약도 드셨다고 했고 지금은 괜찮지만 한때 경미한 알코올 중독 증세도 있으셨습니다. 그전에는 술도 잘 안 드시던 분인데요. 저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엄청 컸었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그런 마음도 없지만 엄마는 본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덮고 사니까 당신 본인만 지옥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언제까지 들들 볶을 거냐고 도리어 따졌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너 보고 한 번은 눈 감아주라고 할지도 몰라. 딸 자식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엄마가 경험해봤잖아. 분명히 잘못은 너네 아빠가 했는데 말라 죽어가는 건 엄마더라고. 나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이제는 너네 아빠가 그렇게 간직게 됐으니까 나도 아무렇지 않게 살지. 같이 살 때는 정말 단 하루라도 그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없었다. 그 일이 그런 거야. 잘못한 거 없는데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운. 네가 그렇게 사는 꼴 엄마는 못 보겠다. 저는 그 말에 엄마와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엾다고 왜 엄마 팔자 닮아서 이런 일을 당하느냐 하셨어요. 저는 엄마께도 미안하더라고요. 엄마 말 맞다나 제 잘못은 아닌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워지는 상황이었죠. 엄마에게도 또 저희 아이에게도요. 그 후로 엄마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 마음은 이혼을 원했습니다. 솔직히 엄마 말처럼 이미 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도 그게 익숙하다 보니 이혼에 있어서 아이에게 있을 혼란은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크면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고 다 얘기해 줘야겠지만요. 저도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이혼하고 나면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거리낄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는 엄마께 맡기고 남편이 있는 지역의 기차표를 끊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미용실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날은 남편도 미용실로 가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고 알게 되었죠. 목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에 족발을 먹자고요. 남편도 알겠다고 일 끝나고 바로 간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마쳤어? 이제 숙소 들어가려고. 밥은?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좀 잠겼네. 경원이는? 옆에 있어? 저는 남편의 물음에 자식 새끼가 생각은 나나 싶었습니다. TV 본다고 정신없네.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쉬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미용실을 갔죠.
제가 들어오자 그 여자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예약 우선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누구 오실 분이 있어서 다음부턴 예약하고 오세요. 명함 드릴게요. 그러면서 여자는 카운터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물었죠. 성함이 이경아 씨 맞으신가요? 제 물음에 그 여자는 어리둥절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오민석 아내예요. 제 말에 그 여자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라더라고요. 네? 제 남편 여기 오기로 했죠? 그 여자는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뒤에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그러고 있으니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부가 포장 족발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당황한 얼굴로 일단 족발을 받아들고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죄인처럼 가만히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 자주 오죠? 네? 왜 자꾸 물어요? 알아들었으면서. 반지 어쨌어요? 내 남편이 선물했잖아요. 그 여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잠시 후 미용실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나서 맥주 사들고 오다가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더라고요. 여보! 참 그 얼굴이 가관이었습니다. 마비라도 됐냥 뻣뻣하게 멈춰 서 있더라고요. 여기가 네 숙소야?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됐다. 우린 이혼이야. 저는 그렇게 가려고 했고 남편은 불이 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이혼? 저 여자랑 붙어 먹으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야,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친한 친구야. 너는 친구한테 그 비싼 반지 사다 바치고 모텔 가서 잠도 자니? 친구 같은 소리 하네. 아니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아니라니까? 오해야. 저는 그 순간 남편 싸대기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네 바람 피는 거에 경원이는 왜 이용하는데? 애가 어려서 말 못하는 줄 알고 금은방에 데리고 갔지? 미친 새끼. 너는 아빠도 아니야. 모르는 줄 알았어. 모르는 줄 알면 그래도 돼?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혼자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너는 여기서 두 집 살림하고 자빠졌니? 여보, 미안해. 내가 여기 혼자 살면서 너무 적적했어. 그래서 그냥 가볍게. 좋겠다. 너는 적적해서.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바빠서 너처럼 적적이니 뭐니 그딴 소리 할 여유도 없어. 시간 남아 도니까 이딴 짓이나 해? 너 같은 인간을 믿고 결혼하고 주말부부로 산 내가 미친년이다. 우리는 이혼이야. 지금하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지. 너는 자유롭게 저 여자랑 계속 이러고 살아. 족발 뜯으면서. 남편은 저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이었어요. 너네 미쳤냐 진짜?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 내연녀 여자도 몹시 당황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그 여자에게 말했죠. 내가 불렀어. 당신 진짜 간독크다. 어떻게 회사 동료 와이프가 하는 미용실에서 바람을 피우냐? 미친 것들이야 하여튼. 사실 그 미용실 여자는 남편 직장 동료의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철민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종종 등장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한 번쯤 들은 것 같아서 남편 폰에서 그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남편 회사 동료였습니다. 그때 알게 됐죠. 간도 크게 회사 동료의 아내랑 바람을 피운 거였다는 걸요. 저는 그 철민이라는 남자분 전화번호도 남편 폰에서 찾아내 제 폰에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오기 직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면 현장도 잡을 수 있으니 미용실로 오시라고도 했죠. 그 남자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씩씩대며 서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와 와이프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핀다는 걸요. 그 남자는 남편을 씹어먹기라도 하려는 표정으로 다가가더라고요. 오대리 이 개새끼야! 미용실 알려달래서 우리 와이프 가게 알려줬더니 여기서 바람을 펴? 하면서 남편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남자는 화가 나서 씩씩대며 여자에게도 따지더군요. 야! 너 그 버릇 못 고치고 또 바람질이냐?
죽어야 그 버릇 고칠래?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 남자는 미용실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고 집기들은 날아다니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그 남자는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엎어져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한 대 더 때렸어요. 그렇게 맞고 있는 걸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던지 미용실에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밖에서는 구경하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제가 나가려니까 어떤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경찰 불러야 되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미용실 원장하고 저 맡고 있는 남자하고 바람펴서 남편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데 그날 느낀 그 복잡한 기분은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피해자가 같은 회사다 보니 회사를 도망치듯 그만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그날 몰려든 사람들로 봐서는 소문 다 났으니 멀쩡한 낯짝으로 계속 장사하긴 힘들 겁니다. 이미 그 남편도 알았으니 이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하겠죠. 남편은 저희 친정까지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희 엄마는 꺼지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가 오서방하며 아들만큼 잘해주셨는데 남편 놈은 저희 엄마한테도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였죠. 시댁에서는 한번 봐주라고 연락이 왔지만 저희 엄마가 전화 뺏어서 아들 똑바로 키우라고 누구더러 봐주라느니 말라느니 하냐면서 또 한바탕 싸우셨죠. 결론적으로요.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왔고 위자료도 받아냈어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믿음도 신뢰도 없는 남편과 사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씩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면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고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핑계 삼아 자꾸 이혼하지 말자고 회유했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독하게 마음먹고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제가 만약 넘어가 준다고 해도 결국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했을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아이도 다 지켜볼 테니까요. 차라리 깨끗이 갈라서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아이를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치 않게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저도 그만큼 아이에게 더 잘하고 살아야겠죠.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고 태연하게 아이 데리고 내연녀 반지까지 샀던 남편놈. 아이의 한마디에 남편놈이 허술하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엄마를 구원해 준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아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